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토요일 아침 6시 34분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는 좀 의미 있는 날이네요.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동생 녀석이 시집가는 날이네요. 원래 업로드를 안 하려고 하다가 어제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오늘 좀 묘한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일찍 눈을 뜨게 되면서 업로드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요, 이제는 우리 2차 목표가, 그죠? 표가에 도달을 하면서 5,400만 원 도달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비포장도로라고 할까요? 비포장도로를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면서 빠르게 위로 한번 쏘아줄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꿀렁꿀렁 하면서 적당한 그런 각도를 유지하면서 반등을 하다가 눌림목마다의 그 알트코인들의 범핑들을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꺾여서 이제 시장이 꺾일 수도 있고요. 되게 지금 다양한 변수들이 많이 생기는 구간입니다. 우리가 저점에서 제가 뭐 어쨌든 매수에 대한 도움을 조금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뭐 사세요.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한쌤이 시드를 투입을 하고 이런 종목도 아직까지 괜찮고 이런 종목들 특히나 뭐 여러분들 뭐 그 뭐라고 할까 옛날부터 언급드리던 종목들 맥시 인피니티라던가 뭐 이런 정보들도 있지만 뭐 그냥 상대적으로 좀 적게 가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오스라 종목들만 해도 최근 충분히 20% 3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거든요. 25% 30% 네. 고점까지 찍으면 그러니까 이번 반등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시드 대비 한 30% 드셨으면 상당히 많이 잘 드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이제 나머지는 적당히 이제 계좌를 관리하셔서 혹시나도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흔드는 흐름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도 그 수익으로 최소 20% 이상 20 정도의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계좌 관리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신규 매수는 일단은 조금은 애매한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상승하는 이 각도를 봐서 이제 변화를 잡아낸다면 일단 눌림목을 조금 지금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비트코인을 좀 기준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요런 상승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또 좋은 예시를 볼 만한 게 누가 없나? 퀀텀, 칠리즈, 솔라나 등등등. 그러니까 다 괜찮아요. 아직까지 괜찮지만 이제 비트코인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5,400만 원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간다고 했을 때 뭐 일단 쏘게 된다면 이제 다시 돌아온 눌림목 정도를 노려본다거나 지금은 일단은 어, 이제는 좀 홀짝 배팅을 해야 될 상황이 돼가지고 나쁘진 않습니다만 역시나 타점적으로 맞지 않다. 이 말 좀 계속 드리고 있어요. 지금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죠? 지금 이럴 때 사는 것보다 나아요. 실제로 이런 음봉 막 떨어지고 이럴 때보다 나은데 여기서 거점이 나오고 지지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흐름에서 이제 이런 가능성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렇게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는 여기까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슈팅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부러질 가능성은 크게 없어 보이고요. 그죠? 정도 지금 두 가지를 메인으로 보고 있긴 한데 알트코인들도 쭉쭉쭉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았던 알트코인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이런 정보들 쭉쭉쭉 가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아직까진. 자, 어쨌든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좀 이따가 뉴스를 좀 보고 나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일본 투자자들 해외 채권 순매도 지속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 메스터 금리 인상과 동시에 대조표 축소 가능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그죠? 바이든 러시아 제재 계획에 따른 달러 지수 상승 유료 하락. 자, 지금 달러로 돈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는 야정된 악재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좀 과거에 좀 공포감도 좀 심어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폭락하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다만 우리가 예정된 그 악재들 때문에 지금 조정이 이미 선반영이 되었고 다 드렸던 말씀입니다. 되었고
막상 금리 인상 때에 들어가게 되면 큰 조정보다는 이제 위아래로 이제 눌리는 짓눌리는 형태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제 뭐 내년 올해가 아닐 수도 있다. 한 번 정도는 저점 이탈될 가능성이 일단은 크다라고 본다. 그죠? 이렇게 지금 그 대형 시장이 나가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타이밍에서 완전 반등 비파가 눈에 보일 때는 우리가 노려볼 것이다. 이것은 최소 20, 30% 반등은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충분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눌림목 시황들과 그리고 이제 출발하기 직전 결국은 이제 비파를 좀 확인했었던 건 한 3월 한 초중순 정도였겠죠. 눈으로 확인하니까 그 전까지는 가능성만 점치다가 수렴파 이후에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방보다 상방을 먼저 볼 것이다라고 판단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시황을 드리고 저도 뭐 많이는 못 먹어도 한 달달하게 좀 생활비 좀 조정을 보태 썼습니다. 음, 어휴, 참 별로 낭비하면서 사는 스타일은 아닌데 워낙 질러놓은 게 많아서 상당히 제가 모아놓은 자금들이 지금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 전에 어디서 봤던 게 있었는데 어디 갔냐? 연준 5월 6일 금리 대충 이제 50 bp씩 그죠? 인상 전망하고 있다 이 정도 얘기 나오고 있고요. 22.5 뭐 0.50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겠죠. 어, 그래 그 정도 될 것이고 어쨌든 요게 올라가게 되면 사실 뭐 주가가 막 폭발적으로 반응하지 않더라도 지정에 이제 돌아다니는 돈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죠? 이제 물을 잠그고 이제 좋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큰 연못안에서 이제 돈다라고 생각하셔라 이런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막 그 밑도 끝도 없이 사가지고 쭉쭉쭉 상승하는 그런 이제 불장보다는 이제 아주 큰 규모의 분산장이 흘러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종목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좀 가치가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 찾아서 이제 차트가 또 예뻐지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 찾아가지고 도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일단은 아주 단기적으로 우리가 살짝 그죠?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봤지만 이제는 아직은 여유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상승에 대한 여유가 있는데 지금 알트코인들을 같이 살펴보게 되면 이제 파란색들이 자꾸 보인다 그죠? 조정세가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이 조정세가 폭락할 이렇게 조정세가 꺾여서 이렇게 아래로 갈 조정세냐 아니면 조정을 받고 좀 더 갈 것 같으니 아직까지 힘은 빠지고 있지만 상승의 여력이 이제 각도가 이제 줄어들고 있죠. 그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꺾 떨어질까요? 이제는 팔아야 될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상승의 각도가 줄어들고 있구나. 그죠? 그러면 여기 추세 하나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아마 깨질 가능성이 아니면 지지를 받다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깨지면 내가 여기서 팔아야겠고 만약에 깨지게 되면 반등해서 물량을 줄이고 더 가면 이제는 뭐 남은 물량 다 팔아서 이제 추세가 또 깨져서 또 하나가 약해지니까 그죠? 정리하면서 내가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의 매매는 끝을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굳이 뭔가 할 필요가 없어.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63,000원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거든요. 이더리움 클래식 그 정도 가능성을 보시면서 만약에 이 밑에 쪽 시나리오로 가서 여기서 그 다음에 올라갈 땐 요 추세를 좀 잡으시면서 꺾일 때는 좀 강하게 매도를 하셔야 될 부분이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쪽보다는 일단은 밑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들은 이더리움 클래식을 굳이 노리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눌림목 매수를 깔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48,000원에 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추세가 발산하고 나면은 오는 게 좀 아깝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승 모습은 이제 임펄스 파동과도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 되기 때문에 차종이 마무리되고 나서는 이제 이런 구간들을 또 적극적으로 또 매수를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여기가 이런 데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 갈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진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승하지 않더라도 이 반등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는 또 역시나 여기에서 손작가를 배팅을 하고 여기서 익절을 가져갈 일 진행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여기 부분에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구간이에요. 계속.
일생일대의 기회는 저는 23년에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TF, 비트코인 ETF의 상장, 현물 ETF의 상장과 더불어서 뭐 경기가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 이제 금리 인상 이제 계속 해 나가다가 끝물이 되면서 뭔가 이제 이쪽 시장으로 좀 강력하게 좀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23년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때 스타트하는 거지. 그때까지는 억눌려 있다가 그래서 그렇게 좀 설계를 좀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직까지는 크게 달려지는 게 없어요. 계속 그 메인 시황, 큰 시황을 유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입장에서도 지금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죠. 그죠? 우리가 지금 위로 한 번 더 이렇게 톡 쏴서 이렇게 좀 빠지는 정도 수준을 생각해 볼 것이지, 여기서 막 이렇게 추세 꺾여서 내려갈 거다라는 생각하는 건 아직까지는 무리입니다. 이유는 거래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나서 거래가 좀 줄어든다라는 것은 여기서 저항이 준다. 저항이 준다는 건 여기서는 쏠 때는 터트려 버릴 가능성도 조금 있다고 봐야 되거든. 그래서 덜컹거리겠지만 사실 뭐 아까 전에 저희 뭐 홍보방에 이제 가이드 해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여기서 쇼 먹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이 상승장에 쇼 먹는 게 되게 달달하거든요. 비트코인 현물로 들고 있으면서 숏으로 비트코인 늘려가는 그 재미가 항상 괜찮았거든. 비트코인은 0.2개 늘리고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몇 배 일어나가지고 그때 제가 빚을 갚는 그런 계기가 됐던 시장이었었는데, 그 정도 되고 지금 꺾일 때도 이렇게 한 방에 꺾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이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 손절을 줘야겠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반등이 나왔으면 이제 반등 기준점에 손절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돈 버는 승리한다 하면서 이것도 지금 가격대는 지금보다 좀 높으니까 지금 뭐 이때보다 높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방송을 매일매일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트레이딩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나중에 정말 큰 게 나왔을 때, 이번처럼 큰 머릿거리가 나왔을 때 우리가 도전해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강한 거잖아요. 참고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뭐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완전히 꺾이려고 제가 보여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알트코인을 동반 상승하는 그런 힘, 그러니까 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힘은 좀 약해져 있는 걸로 보여지고, 지금 이제 이 돈으로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네, 요거 펌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수익 실현해가지고 요거 펌핑하고 또 수익 실현해가지고 요거 펌핑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얘네들 이제 펌핑 다 하고 나면 우리 개미들은 그걸 떨어뜨릴 수 있는 물량을 폭발적으로 떨어뜨려서 뭐 주가를 떡락시킬 수 있는 에너지 힘이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펌핑 시켜 나가고 나서 어느 순간 어느 이제 규모가 됐을 때 비트코인 돈이 좀 들어갔다가 동반을 쭉 조정 한번 주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좀 신중하게 이제 수익금 좀 얻어 가신 분들, 이론 버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수익금을 담보로 계산을 좀 수학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눌림목마다 조금씩 이렇게 또 도전을 좀 해보시고, 뭐 아니면 그냥 그대로 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대로 들고 계시는 분들은 뭐 그대로 들고 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6할 정도로 상승이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시황을 드릴 수 있는 시기는 한 8할 이상, 제 판단에서 한 8할 이상 된다고 판단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큰 글로벌 시황은 아직까지 8할 이상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에게 좀 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구간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뭐 이더리움도 이제는 잘 반등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이더리움 이제 아까 전에 지난번 생방 때 이더리움 관련된 종목들, NFT 관련된 종목도 물려 계시는 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역시나 이더리움도 비트와 더불어서 위로 한번 슈팅이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400만 원 위에서는 좀 대응을 좀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400만 원 위에서는 대응을 좀 들어가시고, 얘가 갔다가 빠져서 다시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대응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되돌림 여력에서 좀 추가적으로 봐서 이런 ABC가 등장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되시죠? 좀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갈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은 뭐
추세선을 작동할 만한 뭐 근거가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요거 정도? 요 정도인데 이게 추세선을 맞나라는 의심도 좀 들고. 그래서 일단 요 안에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뭐 수급 상태나 이런 걸 봤었을 때 운이 좋다면 이 정도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글쎄요. 일단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냥 가지고 계실 거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추세가 꺾일 가능성 이게 꺾이면 여러분들 청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이제 남은 물량 남아있는 물량들 다 파시면 되겠죠. 그죠? 지금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정도 도달했으니까 여러분들 한 50, 그러니까 매수 금액의 한 50% 정도 남아있으면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오. 네오가 지금 제가 좀 살짝 탐이 나거든요. 근데 안 합니다. 일단 조사가 좀 약해지고 있어서. 근데 이게 이런 본이 모을 때는 잘 무너지는 흐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이동 평균선 바닥을 방금 돌리고 있고 일목도 두껍게 있고 그리고 조정파 어쨌든 우리가 엘리엇 파동을 대입을 했었을 때 이 조정파가 1, 2, 3, 4, 5가 나와야 무너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고점의 형태는 이렇게 수렴이 되면서 퉁퉁퉁퉁 뭐 이렇게 이런 모습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여기서 이런 모습이 나와야 제가 이만큼 고점이다라고 말씀 좀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흐름을 대입하기는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요 정도 이것도 지금 단기 그냥 조정파 정도 모습이잖아. 수렴이 돼 엔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이쯤 오면 저는 뭐 생각해 볼랍니다. 네. 이쯤 오면 주매를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은 그냥 가라라고 하겠죠. 네. 그냥 가라. 무리할 필요 없다. 나는 이미 짭짤하게 먹었다. 뭐 그래도 뭐 1년치 이자 정도 먹었으면 그죠? 돈 1,000만 원 넣어두고 5천만 원 넣어두고 1년치 이자를 먹었으면 그죠? 한 100 몇십만 원 되는 것 같으니까 만족하고 있겠습니다. 네. 던 프로토콜 이런 종목 괜찮죠? 저 타이밍 우리가 다 데이 트레이딩 그러니까 오늘 사서 방장 수익 볼까 이런 모습을 또 도전해보는 게 괜찮아요. 이런 모습 도전해보시고 손절가 주시고 습관적으로 무조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모습 여러분들 이걸 영상 확인할 때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던 프로토콜 같은 거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셨을 때 큰 흐름 보시고 그죠? 매물대 돌파하는 모습 입력근육 뚫는 모습 완만하게 쭉 돌리는 모습 다 나오고 있는 상태 그다음에 잡주의 성격이 좀 강하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위에 고점 하나 둘 셋 넷 그죠? 이런 상태에서 이럴 때 도전해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뭐 밀렸다 다시 가면 더 예쁘겠지만 그래도 그냥 쐈을 때 한 2,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손절가도 사실 이평선 이런 모습인데 손절 잘 안 나간다는 말씀 자꾸 드리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잘 안 꺾여 다닌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리고 그럼 아직까지도 알트코인들이 힘이 완전히 빠지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뭐 어떤 종목들은 좀 이렇게 음봉이 좀 나오기도 하고 그죠? 어떤 종목들은 지금 양봉이 나오기도 하고 좀 이렇게 돌고 돌고 그러고 있죠. 그죠? 누구 같냐? 센티넬 프로토콜 거래가 거의 없네요. 한때 참 추천했던 종목이었는데 예전에 여기서 그렇죠. 캐리도 그렇고 NFT 이런가? 뭐지? 요즘 새로 나온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낯선 애들도 좀 많고 그렇죠. 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여러분들 저희 동네는 지금 비가 많이 오네요. 여러분 봄비가 내리고 나면 조금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밤에는 또 영상 한 4, 5도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끝물에 항상 건강관리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